안녕하세요. 금융나침반입니다. 자, 오늘 문의 주신 분의 내용인데 참 씁쓸하네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현재 외관법인 직장인이십니다. 직장인이시고 뭐 당연히 4대 보험 되시고 입사일이 2010년이에요. 2010년. 연봉이 약 한 7,500만 원 정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분께서 이용 이용했던 대출 내역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은행에 2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다른 은행에가 약 1200만 원짜리, 1200짜리 하나 있었고, 또 다른 은행에, 또 다른 은행인지 같은 은행인지는 모르겠네요. 자, 500만 원짜리 정도가 하나 있었고, 또 은행에 400 정도짜리가 하나 있었고, 또 은행에 대충 300짜리가 하나 있었고, 또 은행에 260짜리가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카드론으로 1840만 원짜리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분이. 제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라고 하죠. 현재는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현재는 대출이 뭐가 있느냐? 오늘 저한테 문의 주셨을 때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은 저축은행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7천만 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분께서 원래 대출을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 자, 보면은 사실 은행 여기까지는 대출이 좀 희한해요. 연봉이 7,500인데 2천만 원, 1,200, 500, 500, 300, 200. 그러죠? 타합하면 이걸 왜 3,200, 3,700, 4,100, 4,400, 4,600. 뭐 한 4,700만 원 정도 된다 쳐요. 연봉이 7,600이고 회사가 왜 가면 돼? 대출을 참 희한하게 받으셨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돈이 필요하면 내가 필요한 금액만 이용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뭐 3천만 원이 됩니다. 가능합니다 라고 했어도 내가 지금 필요한 건 300만 원이니까 300만 원만 쓸게요. 이러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쓰고 더 이상 안 썼으면 좋았을 건데 또 자금이 또 필요한 게 또 필요한 거, 또 필요한 금액만, 필요한 금액만. 그러니까 소액 단위로 이렇게 찔끔찔끔 계속해서 이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건 잘 하신 거예요. 잘 하신 거. 왜? 필요도 없는데 더 많이 받아놔봤자 엉뚱한 대로 괜히 써져 버리고 진짜 빚만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참 계획대로 뭐가 안 됐는지 필요한 금액만 쓴다고 썼는데 계속해서 자금이 필요하게 된 거고, 결국은 이렇게까지 이용하다가 카드론까지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카드론은 상환기간이 길어봤자 3년. 얘네들도 상환기간을 이제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으로 나눠서 내니까 금액이 작잖아요. 금액이 적다는 이유는 그 상환기간을 짧게 잡는다 이거예요. 왜? 이건 빨리 금방 갚을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월 불이금액이 이제 많이 늘어나 버린 거죠. 월 불이금액.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라고 은행에 갔지만 이제 통합이 안 돼 버리죠.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죠. 왜? 카드로는 또 이렇게까지 이용을 해 버리니까. 근데 이거 불이금액이 많아서 부담스러운데 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쯤 스팸 문자가 온 거죠. 스팸 문자. 스팸 전화가 딱 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런 거 절대 상담하지 말라고 했죠. 내가 대출이 필요해서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오는 전화는 당연히 상담을 해야겠지만, 요청을 했으니까. 내가 대출 상담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고객님 대출 어쩌고 저쩌고 여기 어디 금융사고, 이런 대출은 전부 다 사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청한 대출 상담 요청한 금융사 아니라면 아예 상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화가 와서
다중채무를 통합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겠죠. 안 그래도 이거 지금 좀 통합하고 싶어서 고민 중이었는데 때마침 통합을 해준대. 월 납입 금액도 줄여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고 했더니만 이렇게 이금융권으로 가조를 한 거예요. 저축은행 7천만 원하고 금리가 이게 13.4%가 적용됐습니다. 자, 그러면 7천만 원 한 건에 13.4%. 얘는 보니까 카드로 이자가 몇 프로가 있더라. 그 당시에 11% 정도 하고 나머지는 뭐 이건 말 하나 많아도 다 10% 미만이지, 미만. 자, 그러면 내가 월 납입 금액이 좀 부담스러워. 근데 알아보니까 저축은행에서 13.4% 7천만 원 이거 모든 걸 하나로 통합이 가능한 금액이 가능하다고 나왔어. 근데 이자 면에서는 손해를 좀 많이 봐야 돼. 하지만 월 납입 금액은 좀 줄어들어. 이거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거 이제 개인 상황에 따라서 틀리죠. 꼭 받아야 되는 분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되는 분이 있고. 그러면 꼭 받아야 되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대출을 비록 이것보다 훨씬 더 낮은 이율로 이용하고 있지만 정말 납입 금액이 부담돼 가지고 이거 아닌 말로 이제 이번 달부터 당장 연체하게 생겼어. 이걸 갚을 여력도 안 돼버려 이제. 이러면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연체를 하게 되니까. 연체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제가 이런 내용의 영상 엄청나게 많이 올렸었죠. 자, 그러면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내가 월 불이익금액이 부담스럽긴 해, 분명히. 하지만 내가 이걸 못 갚아 나갈 정도는 아니다. 그러면 이건 이용을 안 해야죠. 왜? 보세요. 잔액이 얼마 안 남았어. 260, 300, 400, 500. 얘네들 몇 개월이면 하나씩 없어진단 말이야. 삭제가 된단 말이야. 다 상환돼가지고. 점점 월 납입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정도만 좀만 더 참으면 점점 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상황이냐? 이걸 월 납입금이 부담스럽지만 못 갚아 나갈 정도는 아닌 거예요. 얘들 학비라든가 생활비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못 갚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대출을 받게 만든 이유가 어떤 거냐? 이제 그 영업사원의 꼬임에 빠져버린 거죠. 어떻게 된 거냐? 자, 제가 뭐라고 했죠? 저희 같은 상담사들은 오로지 실적 가지고 급여가 많냐 적냐예요. 실적이 많으면 그만큼 급여도 많고, 실적이 적으면 그만큼 급여도 적고, 실적이 아예 없으면 급여도 땡 없어요. 저희는 오로지 실적 가지고 급여가 주어져요. 자, 이 영업사원이 7천만 원이 나왔어. 이걸 쓰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분한테. 근데 이분은 봐봐, 납입금 부담스럽지만 못 갚을 정도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지고 있는 이자가 전부 다 은행권의 10% 미만. 이거 하나만 11%인데 이보다는 그래도 2% 정도는 나죠. 근데 이분이 쉽게 쓰려고 하겠어요? 뭐 지금보다 이자 더 높구만, 어떻겠어.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담사는 어떻게 꼬시느냐? 자, 보세요. 이제 이 상담사들이 하는 말이 어떤 멘트냐면, 자, 보세요, 고객님. 지금 대출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건이나 되잖아요. 7건이나 되니까 고객님 신용 점수도 떨어지고 납입 금액도 부담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13.4% 이자는 높기는 하지만 이걸 일단 받아요. 7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얘네들을 다 하나로 묶어봐요. 대출이 7건이 한 건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신용점수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저 역시도 대출 건수가, 신용점수가 올리는데 최고 좋은 건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신용점수를 이렇게 올리고 나면, 일단 이걸 받아서 올리고 나면 나중에 얘네들을 1금융권 은행으로 대안을 해줄게요.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 신용점수 올라가게 되면 그때 은행이 저금리로 대안해 줄게요.
그러면 2, 3개월 정도만 이자 조금 더 낼 뿐이지. 월 납입 금액 많이 줄이고 신용점수 올리고 그림도 부담이 덜 하잖아요, 생활하는데. 이렇게 꼬셔버립니다.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 월 납입 금액이 좀 부담스럽긴 해. 지금 내가 뭐 두세 달 뭐 이자 뭐 이거 조금 더 주고 대신에 월 납입 금액도 줄어드니까 조금 더 주고, 그래 그럼 두세 달만 참아보자. 이렇게 믿고 이걸 딱 이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신 거죠. 제가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상담사님 제가 영상을 봤는데 내가 이거 한 게 맞나요? 잘한 건가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언젠가 그랬죠. 보이스피싱도 그랬고. 일단 일을 저지르지 말고 저지르기 전에 저한테 물어보고 저지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라고. 이건 이미 일을 저지르고 난 후잖아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법이 없느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대출을 이용을 해서 이거 하나로 통합을 했어. 그러면 일단은 신용 점수가 올라간다고 했죠. 근데 이분은 신용 점수가 안 오를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낮아질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그랬어요. 대출 건수를 줄이는데 신용 점수를 올리는 데는 대출 건수를 줄여. 그런데 1금융권은 손대지 말라고. 1금융권은 별 의미 없다고. 점수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다고. 그리고 대출은 내가 대출이 아예 없다면 모르겠지만 대출이 있다면 2금융권 하나보다는 1금융권 하나, 1금융에 하나, 그리고 2금융에 하나. 이렇게 대출이 있는 게 훨씬 더 신용에 도움이 된다고. 1금융에 하나도 없고 2금융권만 있으면 이게 신용 하락이 더 커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는 저축은행보다 신용 하락이 덜 하다겠죠. 저축은행 똑같은 금액하고 똑같은 금리라면 저축은행 이용하는 것보다 제가 카드로를 이용하라고 그랬어요. 한 건이라면. 그런데 저축은행을 이용해가지고 이걸 다 갚았어. 그럼 말씀드린 이제 1금융권은 없어. 2금융권만 남아있어. 그러다 거기에 지금 대출 적은 금액도 아니 7천만 원 고액의 신규 대출이 발생됐어. 그러면 이것은 곧 신용이 하락하는 데 주범이 되는 거예요. 신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 여기까지도 좋아. 신용 하락해도 제가 또 이런 말도 했죠. 연체 안 하고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으면, 연체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신용 관리만 잘하고 있으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신용 점수 다시 올라간다고. 그래서 두세 달이 아니라 4-5달, 1년이라 걸렸다 치더라도 신용이 올라가고 나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게 은행의 저금리로 대안이 되냐 이거예요. 대안이 안 된다는 거죠. 대안이 안 된다는 거죠. 이분 연봉이 7,500이요. 근데 2금융권에 7천만 원 있어. 연봉만큼 이용하고 있어. 1금융권에서 대출 해줄까요? 안 해줘. 그런 거 없어요. 1금융권에서. 그럼 아니 대출 안 하더라도 대안해주는 상품 뭐 그런 거 프로그램 없어? 없어. 그런 거. 이분은 이제 이거 써야 돼요. 이대로. 이 상담사의 거짓말에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초장에 영상 칠 때 씁쓸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진짜 같은 상담사로서 솔직히 좀 창피하고 저 역시도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같은 상담사지만 열심히 영업하고 본인 스스로 광고를 하든가 어쩌든가 해서 최소한 정직하게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왜 하냐 이거죠. 이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저희 상담사들도 욕을 먹고 의심을 사요. 그래서 항상 대출 문의 주신 분들 간혹가다 이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이것저것 대출 신청해놓고 마지막에 했다 한마디. 그런데요, 믿을 수 있죠. 믿어도 되죠. 이럽니다, 저한테. 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대놓고 믿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 말로, 어디 사기꾼한테 그런다 쳐요. 사기꾼한테 믿을 수 있죠. 그럼 사기꾼이
저 사기꾼이니까 믿지 마세요.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또 질문이기도 해요, 그게. 식당 가서 식당 사장님한테 여기 음식 맛있죠? 라고 물어보면 식당 사장님이 우리 거 음식 맛없어요.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또 대답도 해야 돼. 걱정 마세요. 이런 소리 해야 돼. 이게 뭔 짓이냐고, 진짜. 자,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혹시라도 좌우간 스팸 문자는 아예 그냥 거절하세요. 그게 1차적으로 본인을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괜히 보이스피싱 당하고 사기 당하고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거절, 내가 요청한 거 아니면.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진짜 어째저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런데 그 상담사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거 믿고 막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했는데 은행 것도 상환해라. 이자 같은 나쁜 것도 상환해라. 내가 당장 월 납입 금액을 못 맞출 정도가 아니고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무조건 1금 6건 상환해라. 아니면 나중에 2, 3개월 후에 저금리로 대안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라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거절하세요. 그래야만이 사기로부터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애초에 차단을 해야 돼요. 애초에. 그리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일 저지르지 말고, 그러니까 대출 받지 말고 먼저 이렇게 좋은 게 있어? 이렇게 해줄 수도 있어? 라는 게 있다면은 그걸 먼저 이용하지 말고 또 다른 상담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이렇게 해준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거냐? 이거 괜찮은 거냐? 그리고 나서 그 상담사들도 그런 게 있고 그게 괜찮다 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때 결정을 하시는 거지, 일단 이용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 이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분들 종종 계십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문의 주신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